안녕하세요. 보잘겁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잘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세금 관련해서 뭐 세금 전체 세금은 아니고요. 저도 부동산 쪽 관련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부동산 세금. 세금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세요. 왜 어려워할까를 고민해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왜 어려워할까? 세금 정책은 계속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율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세금은 어렵고, 그렇죠? 자, 아마 이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제 세무사 분들도 부동산 관련된 세금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합시다. 다른 거는 지금 제 전문이 아니니까. 부동산, 네. 관련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부동산이라는 걸 먼저 우리는 사죠. 산다. 그리고 부동산은 어때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뭐래요? 팔죠. 판다. 자, 이 세 분야의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살 때 뭐예요? 우리가 산 거를 이제 산다세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산다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 때를 취득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가졌다. 취득.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가 있는 것이고. 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보유라고 하잖아요. 보유. 보유할 때 가지고 내는 세금은 뭐야? 보유세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팔았어요. 판다는 걸 판다세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판다세. 자, 이걸 뭐예요? 우리는 파는 거를 양도,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양수는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세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됐죠? 그리고 보유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유세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 부동산에 있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세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고 향후 마지막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저는 정확히 알아요. 뭘까요? 세율로 접근해서 그래요. 세율.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이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세율이 얼마인가요? 아파트를 사는데 세율이 얼마인가요? 뭐 조정 지역이 있는데 취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비조정일 때 취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세율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럴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알아야 돼요. 케이스 바이 1케이스, 2케이스, 그리고 조정 3케이스, 비조정 4케이스, 뭐 토지 5, 6, 7, 8개 쭉 늘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확히 왜, 우, 기, 때, 운, 네, 세금이 정리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세금은요, 모든 세금은 세금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기본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
기본으로 출발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모든 공부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기본. 이 기본. 이 기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도 많이 없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이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니 어때요? 일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세로 일단 간단하게 가봅시다.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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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득세는 우리가 살 때 낸다 그랬잖아요. 살 때 내고 그리고 이제 살 때 내는 거죠. 자, 취득세에는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어때요? 뭐 0.1%, 0.2%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래 3%라고 하면 얘네들이 플러스 돼서 3.3%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취득세는 뭐예요? 얘네들 제외하고 얘를 취득세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향후에 얘네들은 어때요? 이게 얼마인지만 알고 플러스만 해주면 됩니다. 다만 우리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4.6%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4%가 취득세고 얘네들이 농어촌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취득세의 기본 세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시면 돼요. 취득세의 기본 세율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공부를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기본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가시고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 그럼 뭐 아파트가 1%다, 2%다, 3%다. 여기는 뭐 농어촌하고 지방세 들어 뭐 1.1%가 되고 뭐 1.3%가 되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85제곱 이하일 때 이게 요거 하나만 묻고 85제곱 이상일 때 요거 뭐 농어촌이나 지방세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정확히 4%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4%에서 만약에 낮아요.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다. 자, 4% 기억하십시오. 4%에서 좀 더 아래로 해야겠다. 4%라고 했어요. 4%에서 이 아래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뭐고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뭔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게 기본이라고 하면 아래는 뭘까요? 뭐야? 장려가 되는 거예요. 예. 기본 4%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뭐 3%, 2%, 1%는 뭐예요? 장려예요, 장려. 만약에 5%, 6%, 7%는 뭐예요? 이거는 비장려인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겁니다. 어떤 포인트인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자, 장려라는 거는 부동산이 어때요? 많이 팔리고 사고 그다음에 이거를 장려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안 산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비장려는 지금 부동산을 너무 많이 사.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보유가 아닌 부동산은 뭐예요? 이제 투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부동산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 취득세율만 알고 어때요? 얘네들이 변화만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투자 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근에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였죠. 아파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금 기본 세율이 있어요. 뭐 취득세 4% 했고 여기 뭐 취득세만 있겠어요? 아니죠. 보유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있을 것이에요. 기본 세율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투자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가서 아우 요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동산인 거예요. 세금이 내려가는데 요거는 지금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파트가 어때요? 아파트가 예,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본 세율을 기준으로 어때요? 높았던 애들은 아마 내려서 장려를 할 것이고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취득세로 가봅시다. 취득세. 자, 4%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4%에서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뭐예요? 자, 아파트는 기준이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억. 그 다음에 9억. 그리고 여기 사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6억 아파트. 이거는 그냥 주택수 하나로 생각을 할게요. 6억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얼마? 1%. 9억 이상,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얼마? 3%.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1%긴 하지만 6억에서도 크기가 크다. 크기 크다. 크기 큰 거는 85제곱 이상이죠? 이상일 때는 뭐예요? 여기 농어촌 특별세가 어때요?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작으면 1.1% 지방세까지 해서 이거보다 넘어가면 1.3%. 한마디로 좀 큰 것도 큰 것도 정부는 장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주택에 있는 세금은 어때요? 그나마 3%까지 있으니 4% 안에 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주택은 정부에서도 사라 이거예요, 사라. 이거. 이 정도는 세율을 유지해 주겠다. 사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주택으로 갑니다. 2주택으로 가볼까요? 자, 4%가 됐어요. 4% 됐습니다. 자, 아까 1주택까지는 1에서 3%여서 언더였죠? 이 정도는 정부 정책에서 아직까지는 뭐 살아. 만약에 1주택인데도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물건들은 투자할 만한 것이고, 네,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못 팔게 하는 거고.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안 팔리고 있구나. 그래서 투자하기는 좀 꺼려진다. 이런 세금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정 대상으로 갑니다. 조정 대상. 조정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뭐 지금 이제 뭐 많이 바뀌긴 했는데 조정 대상으로 가면 여기는 어때요? 부동산을 아파트를 이거를 이제 관리한다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정 대상에서 만약에 한 채를 더 샀다. 한 채를 더 샀어요. 한 채. 그럼 총 보유가 2주택이 되는 거죠. 조정 대상 2주택은 얼마? 얼마? 정확히 8%가 되는 거죠. 어때요? 4%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죠. 이 기준을 확 초과해 버리는 거죠.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3이 되면 몇 프로예요? 12%. 12%는 정확히 예전에 지금 뭐가 같냐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그 술과 여러 가지를 팔 수 있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 취득세가 12%입니다. 네.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4%를 기준으로 얘의 변화만 보면 됩니다. 조정 대상은 아예 사지 마라. 그러면 부자이커님, 비조정도 있잖아요, 비조정. 비조정. 비조정도 있잖아요, 비조정. 비조정은 아직까지 손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비조정. 비조정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획이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취득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자, 조정으로 갑니다, 조정. 조정.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조정이 1주택. 1%였죠. 다만 6억에서 9억까지. 그러니까 1에서 3%라고 해요. 2주택은 어때요? 8. 3주택터는 어때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조정은 어떻게 할 건데? 비조정. 여기서 제가 빼기 1을 해라고 했죠. 1주택에서는 1에서 그냥 3%. 2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주택에서 한 주택을 빼라니까요. 여기까지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비조정은. 그럼 뭐야? 여기도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때요? 3주택에서 또 1주택을 빼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딱 나와요. 정부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사지 마. 여기는 어때요? 4.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조정을 풀어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4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이거는 그냥 취득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주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하나 있어요? 조정이 하나 있어요? 비조정했어요? 이거예요. 비조정했어요? 조정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득세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나요? 어, 아까 취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취득세는 뭐예요? 살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본은 4에서 시작을 한다.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비슷하죠. 다른 세금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재산세로 한번 가볼게요.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세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이거는 아까 보유할 때 세금이었죠. 보유세. 그리고 보유할 때 세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얘네들은 뭘 보유하는 거죠?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뭘로 발생하는 거예요? 뭐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이죠.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당해세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부자이커님 취득세는 왜 당해세 안 되는? 취득세도 당해세 되겠죠. 미납을 하면 뭐 근데 취득세를 안 내면 부동산을 소유를 못 하는데 이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부자이커님 양도세는 왜 안 되는데? 양도세에서 또 부동산 나와. 예, 양도세를 신고하는 순간 그 부동산 팔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없는 거야. 이 부동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양도세도 이 양도세를 가지고 이 부동산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의 부동산 잡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은 이 두 개 정도로 함축됩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가장 커요. 얘네들이. 그러면 당해세이다. 이해되시죠? 예, 당해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 다만 예전에 재산세는 얼마 안 했어요. 재산세는 원래 보통 재산세 제가 세율 기본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좀 크죠. 이게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정확히 말하면 징벌성이거든요. 벌써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산세로 가보겠습니다. 재산세로 가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뭔데요? 네, 재산세의 기준은 뭔데요? 정확히 0.25%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이 아래가 있을 것이고 위가 있을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위 같은 경우는 보통 오락장, 뭐 별장, 뭐 이런 거 뭐 약간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거지역 내 주거지역입니다. 비주거지역 말고요. 주거지역 내 공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아마 0.4%, 얘는 0.5%예요. 뭐예요? 얘보다 높죠? 높다는 건 뭐예요?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네. 자, 주택이나 이런 애들은 다 뻔합니다. 네, 뻔해요. 그쵸?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뭐다? 주택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사무실도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카멜레온. 뭐 주택 있을 건 사무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0.25%를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주택에 자, 주택에 재산세를 좀 봐보겠습니다. 재산세.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0.25%로 했잖아요. 0.25%. 네. 과세 표준액의 3억이 딱 0.25%입니다. 이 3억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얼마? 네, 0.4%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재산세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6천만 원까지는 0.1%. 1억 5천. 6천에서 1억 5천까지는 뭐예요? 0.15%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피스텔 사게 되면 이거는 팁입니다. 이 팁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피스텔 사게 되면 주거로 쓰면 주거로 바꿔라. 주거로 바꿔라. 주거로 바꿔. 왜? 네, 재산세 싸지니까 기준은 0.2%입니다. 저 부자익하는 과세 표준을 이게 잘 모르는데요. 네, 그거는 취득세는 누구? 어, 어, 지자체,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해 보면 압니다. 네. 그러면 이 내 부동산 요즘 그 오피스를 보면 이런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막 85제곱미터 해가지고 막 10억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굳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신고할 때 얘네들은 무조건 사무실로 봐요. 사무실로 보고 그냥 0.25%를 매겨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니야 나는 지금 과세표 6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소명을 합니다. 소명. 뭐 전입세대 열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깎아지는 거예요. 얼마? 0.15% 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다. 어떻게 이것도 깎아지는 거예요. 근데 3억이다. 그러면 쉽게 또이또이 넘어갔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걸 알고 투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투자. 이해되셨죠? 이거는 다음에 양도세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 양도세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거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것도 다른 개념이니까 저는 지금 순수하게 취득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0.25%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십시오. 0.25.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 아까 취득세는 4, 재산세는 0.25 이런 기본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때요? 정책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정책이에요, 정책. 정책에 의해서. 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 기본을 확인해 놓고 뭘 보면 정책의 변화만 어때요? 더해주면 돼요. 그럼 뭐 세금 끝이에요, 세금 끝.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거는 외우면 안 돼요. 모든 거는 어때요? 이해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세금을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도 풀어볼까요? 뭐 판례 이런 것도 다 풀어볼까요? 다 똑같아요. 다 먼저 기본이 있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외부 상황 여러 가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이해를 해버리면 끝나요. 이해. 근데 많은 분들은 이해를 안 하고 뭐래요? 외워요. 뭘 외워요? 세율을 외워요. 됐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세금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공부가 늘어나요. 왜? 아까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여기서 그냥 플러스 이거 뭐 비조정 세당은 뭐 그냥 뭐 플러스 4% 플러스 되구나. 한 대 더 있으면 8% 플러스 되구나. 이렇게 예쁘면 끝나거든요. 조정 대상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냥 여기서 뭐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어떻게 돼요? 비조정 대상에서 1, 뭐 2%.
3%. 아, 여기는 뭐, 8%. 그리고 뭐 12%. 그리고 비주등등에서는 어쩌고저쩌고. 거기도 비주등등 다 외워요. 그게 아닌데. 그냥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럼 여기만 해도 개수가 몇 개가 돼? 5개. 공부량이 얼마야? 5배로 늘어버려요. 이게 되시죠? 그리고 세금이 정책적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네. 헷갈려요.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잡으십시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경매? 경매? 공매? 저는 경매, 공매를 뭘로 풀었어요? 경매는 뭐예요? 그냥 부동산을 그냥 파는 거죠. 뭐예요? 뭐라 하려고 부동산 팔아요? 그냥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나눠주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공매도 부동산 파는 거잖아요. 왜? 이거는 뭐예요? 세금. 회수. 이런 부분부터 이해를 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공매가 따라가는 거고. 근데 공매는 이 세금 회수를 위해서 경매 절차를 왜? 얘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정확히 이해하면 얘도 그냥 쉽게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왜? 절차가 똑같으니까 이름만 비슷하고 만 살짝 달라요. 다르고. 그러면 어때요? 경매 절차가 변화되는 거 보면 공매도 똑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 경매 절차는 변화가 됐는데 공매는 아직 변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어차피 변화될 것이다 하면 이 안에서 뭐가 있어요? 틈새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예전에 전세권을 배당 요구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무조건 어때요? 이거는 소멸합니다. 공매는 구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구국세징수법으로 인해서 했었던 판례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징수법이 바뀌었고 이게 아마 실무에도 나올 거예요. 공매도 똑같이 배분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말소가 됩니다.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틈새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만 하겠습니다. 공매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동산은 똑같기 때문에 어때요? 경매, 공매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가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거를 제가 징벌적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주택에만 그러니까 사실 주택에 인제 들어가긴 해요. 거의 주택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아파트 뭐 보유해서 투자해서 이제 투기로까지 변질됐다고 해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줘 버립니다. 그러면 얘도 변화를 하죠. 얘도 변화를 하죠. 예. 예.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징벌적이기 때문에 그냥 기준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거의 아파트면 뭐야. 만약에 이게 어때요? 이거를 낮춰줘요. 그러면 이쪽 부동산이 뭐예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높여요. 이쪽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해요. 이해됐죠? 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 올라갔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은 일가구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고 다주택은 뭐 9억까지 공제 이런 게 있다. 공제라는 건 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주택은 뭐가 있을까요? 주택하면 사람들 다 아파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주택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가구 상가주택 뭐 이런 것도 다 주택에 포함되겠죠. 다만 대표적인 게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에이 부자이커님 왜 주택에만 이렇게 징벌적으로 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요. 물론 주택과 정확히 토지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뭐
공장, 건물 이런 데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 많이 낸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토지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토지는 얼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네, 5억입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건물이 없는 나대지 기준. 나대지 기준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대지권,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가 있고 상가에 여기 뭐 대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지권은 얼마까지 얼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대요. 80억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걷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일 거예요. 나대지는. 그럼 뭐예요? 거의 뭐 이거는 안 걷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냐 안 내냐가 아니에요. 네. 왜? 어, 상가 건물 뭐 100억, 200억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안 되니까요. 네. 아파트만 되니까.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제 양도세로 가보겠습니다. 양도세. 자, 양도세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보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세. 네. 원래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다 뭐가 돼야 돼요? 네. 당해세가 돼야 되는데 왜? 이 부동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부동산. 이걸 당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취득세는 될 수 없는 이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걸 보유할 수 없잖아요. 이거 취득세를 못 내면. 그래서 땡 나가고 양도세도 안 되는 이유가 양도세 미납했다고 해서 이 부동산은 소유주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 둘 중에 당해세가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해세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공매 절차에서 당해세는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당해세. 뭐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당해세가 먼저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담당자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해야 이래서 내가 당해세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담당자분들은 제 기준 다 알려주셨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투자할 때 중요한 정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로 가보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 양도세의 기본 세율은 뭐예요? 네. 이건 좀 많죠. 자, 세율은 뭐 6%, 네. 그 다음에 15%, 24%, 네. 35%, 38%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다고 해요.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양도 차익이 있죠? 2천만 원 이하 됐죠? 그 다음에 4,600, 그 다음에 8,900인가? 8,800. 네, 그 다음에 1억 5천. 5천. 그 다음에 3억 죄송합니다. 오늘 어려워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양도세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뭐라고 세율. 이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조건은 뭐예요? 지금 2년 보유. 이게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기준. 이게 기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년 보유의 기준이 이런 기본 세율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년을 보유 안 했어. 그럼 뭐야? 이 기본인 세율을 왜 안 지켜? 그러면 2년 보유 안 하면 어때요? 주택. 자, 자, 1년. 자, 2년을 다 보유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보유했어? 1년 미만이야? 그럼 50% 세금을 내는 거고. 자, 그러면 자, 2년 가까이 보유했네? 그럼 40%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세금을 보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죠. 뭐 조정 지역이 막 얼마고 뭐 비조정 지역이 얼마고 막 하잖아요. 예. 조정 지역에 뭐 2주택 그럼 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정책에서 자, 기본세율 플러스 20%, 기본세율 플러스 30%. 이거 끝이에요, 끝. 예, 됐죠. 그러면 이 기본세율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애들이 얘네들보다 높아요. 그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벌.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뭘까요? 정확하게 투자, 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이거 뭐, 저 뭐, 투자를 막 조종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땠냐면, 그, 토지 있잖아요. 토지. 그때 농지로 한참 막 사람들이 농지를 살 때 어떻게 했냐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중과세. 그때 왜 토지가 농지가 또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했으니까 왜냐면 이건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기억한다? 이 기본세요. 그리고 나서 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딱 이제 막 압박하다 보니까 압박하다 보니까 이제 안 팔려 버려요. 이제 막.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게 또 안 팔리면 어때? 병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안 팔리면. 그때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뭐예요? 예. 정확하게 딱 중과 유예 기간을 줘요. 예전에 농지도 그랬고 지금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건 뭐예요? 정확히 말로 하면 예. 팔아라는 거죠. 네. 파는 거를 장려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죠? 아, 그리고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세금 공부. 정확히 말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세금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세금은요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 알아볼까요? 이 세금을 가장 잘 아는 곳, 잘 아는 곳. 그러면 사람들은 다 세금을 뭉탱해가지고 막, 제 단톡방인데 세금 물어보는데 전 세무사 아닙니다. 세금을 가장 잘하는 건 누굴까요? 세무사? 노. 당연히 광범위하게는 잘 아실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세금도 나눠야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국세 나눠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애들은 어디요? 지자체. 누가 가장 잘할까요? 담당자가 가장 잘합니다. 왜?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뭐요? 매일 몇 건을 처리할 것인가? 매일 몇 건을 처리할까요? 이해를 해보세요. 수십 건?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알겠죠? 다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세금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물어봐요? 지자체, 담당. 요거는 뭐예요? 네? 이거는 지방세일 때, 지방세. 그리고 어, 그러면 국세는 뭐다? 뭐 양도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알면 어디 알아봐야 되는데, 예, 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어때요? 세무서 어디에 있는 그 지방, 부동산에 있는 지방 세무서 담당하고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예전에 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세금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좀, 저는 이제 원래 공부할 때 모든 공부는 저는 서랍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서랍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버려요. 정리를 하니까 저는 잊어먹지는 않죠. 이거 거의 예전에 제가 뭐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예요. 아, 뭐 세금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하니까 그때부터 변한 것만 찍어 넣으면 이제 답변이 됐죠.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냥 저도 뭐 담당 세무서든 다 있으니까 믿고 맡겨야 될 이제 지금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여러분들 잘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부동산은 잘 물어보는 사람이 어때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세율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든 뭐든 양도세에서 음, 뭐 중과 여기에 플러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토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도 막 장난 아니게 막 세금 매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2년 보유하면 기본이 있죠. 기본. 아까 똑같은 거예요. 뭐 6%부터 뭐 40 몇 프로까지 있죠? 네. 6%부터 45%인가요? 45%까지.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토지는 두 개로 나눠요. 뭘로 나누냐? 어, 이 토지를 쓰고 있냐? 토지를 쓰고 있냐? 쓰고 있다는 걸 여기 좀 거창하게 이야기해요. 사업을 하고 있냐? 토지를 사업을 하고 있냐? 또 그러면 이제 안 쓰고 있다. 이 토지를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비사업이라고 해요. 이해했죠? 그래서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자, 그러면 토지도 어때요? 땅이잖아, 땅. 이 땅을 놀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토지를 안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어때요? 토지 잘 써. 왜 안 써? 왜 안 쓰고 토지를 그냥, 이거 투자네, 이거 잘못된 거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0%의 세금을 중과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플러스 중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쓰고 있다. 사업, 안 쓰고 있다. 비사업. 이런 거죠. 우리가 농지가 있어, 농지. 농지는 뭐 하기 위한 땅이죠? 농사, 땅.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이제 뭐 돼지는 뭐예요?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건물. 이걸 위한 사용. 근데 여기 부재금 나대지.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건물이 있는 땅은 뭐예요? 사업용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없는 땅은 뭐예요? 비사업용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절세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농지는 이제 이해했고 농사하면 되는 거고 이런 땅이 있다고 해요. 땅이. 그러면 이 땅이 있을 때 그냥 놔두고 팔면 이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서 여기 이렇게 있는 팔면 플러스 10%의 중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있는 걸 사서 여기에 뭔가를 했으면 여기 플러스 10%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여기에다가 뭐 건물 줘도 되겠죠? 건물 뭐 창고. 그러면 창고 플러스 이제 여기는 부속 토지라고 해요. 부속 토지. 그러면 부속 토지도 창고 면적의 몇 배를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거만 할 수 있냐? 아니죠. 죽어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거죠. 여기 땅을 샀어요. 내가 무주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때? 주택을 짓는 거죠. 주택. 뭐 싸게 지으려면 금방 싸게 짓죠. 그리고 나서 어때? 2년 보유. 하면 어떻게 돼요? 비과세.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금의 절세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럼 만약에 땅이 또 있어, 내가. 근데 주택도 있어. 2주택, 뭐 3주택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나대지. 그럼 이건 주차장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고, 다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부동산 투자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셨고,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네, 0.25%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년 보유했을 때 이런 애들이 왜, 그리고 이런 애들이 늘어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이제 공매와 세금을 접목했을 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음, 그 안에 어때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네. 부가가치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을 내고 사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 노. 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은 공매, 그리고 경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공매를 하는 사람, 공매 투자자로서 네,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정확히 뭐냐면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꾸거나 뭐 하고 뭐 요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상태로 있는 애들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원상태. 원상태로 있는 애들이 뭘까요? 예. 우리나라 토지.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왜? 당연하죠. 이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이건 뭐예요? 만든 거잖아요. 이때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모든 게 다 부가세가 발생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뭐요? 85제곱미터 이하 이때는 부가세를 어때요? 면제를 해줍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부가세는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85제곱 이상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분양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로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가치세.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원칙은 뭐다? 기본이 뭐다? 있는 것. 그러면 어때요? 장려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한다고 하면 이 부가세도 뭐 어떻게 해 줄까요? 예, 없애주겠죠. 이런 게 면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부가세. 면세라는 건 부가세 면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85제곱미터 이하도 부가세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경매, 그리고 공매. 여기에도 뭐가 없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뭐예요? 장려입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가 나쁜 게 아니다니까요. 정부에서 대놓고 지금 장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공매, 경매 투자한 분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 자, 아이고, 없어요. 아니, 진짜 공매, 경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이렇게 막 세금적으로도 장려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경공에 투자하는 사람들만 보면 막, 왜? 아니,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네. 나 흥분했어. 경매, 공매는 굉장히 정당한 방법인 거예요. 뭐, 망한 부동산 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경매, 공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병목 현상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돼요? 끝나요.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직 멀었습니다. 네, 더 할 겁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없으냐? 그럼 부가세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원래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아까 경매도 없다. 공매도 없다. 이해되셨죠?
반만 맞은 겁니다. 반만 맞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매, 압류 재산에만 없습니다. 얘는 경매를 너무 좋아해요. 난 경매 형이 너무 좋아. 형 사랑해. 그래서 모든 절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 공매 압류 재산 아닌 다른 재산들은 어때요? 예,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건으로 보고 이해도를 한번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 366, 0. 그거 뭐야? 이거는 그냥 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얘. 하면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해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런 물건을 볼 때는 뭘 확인해야 된다? 아, 자, 여기 해당 공고목이라는 게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당 공고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해당 공고보기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해당 공고보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그러면 상가분은 어떻게 이렇게 건물 부가가치세가 어때요?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는 뭐예요? 원상태니까 뭐가 없어요? 부가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건물분 뭐 10%, 건물분 10% 하는 게 그 이유예요. 토지는 원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건물은,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원래 있었던 애들이고 건물 지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부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탁공매라고 합니다. 신탁공매도 되고, 네. 여기서 먼저 취득세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잘 찾으면 거의 감정가가 이게 23억이거든요. 3억인데 거의 쭉 유찰돼 가지고 한 11억까지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와, 싸게 받았다. 예. 뭐 싸게 받으면 좋죠. 싸게 받으면 좋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 공매, 압류잖아요. 얘네들을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가 낙찰가 기준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혜택인데, 혜택. 그런데 취득세는 네. 지방세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매 아닌 애들로 낙찰을 받게 되거나 사거나 하면 거기에 뭐예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산 금액과 시가표준액,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알아 찾아보시면 돼요. 이 금액 중에 높은 거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세무사 그러니까 그쪽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개인 거래들 있잖아요. 개인 거래들. 특히 자동차 이런 것들 아니면 개인 거래할 때 보면 시세보다 막 싸게 개인 거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 10억짜리인데 뭐 나 5억에 샀어요 하고 뭐 그럼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매기고 막 그렇게 하면 기준이 없는 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잘 거래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기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을 놔두고 자, 알았어. 너 상금액은 알겠어. 상금액 알겠는데
우리는 이게 경공매, 예, 경락에 의한 게 아니면 네, 자 이걸로 기준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떤 폭탄이 있냐? 만약에 이 금액에 예, 낙찰을 받았는데 시가 표준액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1억에 4.6%,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20억에 4.6% 내야 돼요. 약 1억? 1억 정도 내는 거야. 이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요? 5천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팁입니다, 팁. 자, 그러면 먼저 좀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더라도요. 한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안 없어지나? 잠깐만. 네. 머리 아프더라도 어? 이거 어디 간 거야? 그 세법을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래, 그걸로 보자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금을 아이고 지방법세는 뭐냐? 네. 지방세법 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지방세법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10조에 있어 10조. 그죠? 네, 10조 이렇게 있네요. 자, 10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예,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어때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지방세법 10조 이게 5항 3호. 자, 이렇게 다로 끝나는 걸 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다로 끝나지 않고 중간에 멈춘 걸 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도 뭘 많이 봐가지고. 네, 자,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판결문 법인 정부 중 어때요?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신탁공매로 샀잖아요. 신탁공매로 샀단 말이에요. 뭘 샀어요? 네,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우리는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낙찰 받고 신탁 회사에 아니면 뭐 다른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 거기에 말해서 이 법인 정부를 거기에 그러면 낙찰가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왜 달라고 하냐? 그러면 지방세, 취득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5천만 원만 내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세금을 1억을 내. 이게 취득세. 이해되시죠? 공매 취득세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신탁 공매의 경우에는. 그러면 더 가봅시다. 자, 이런 물건 또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부가세가 있었죠. 부가세가 있었고,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부가세는, 어, 임대사업을 할 때 일반 과세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로 하시고, 계약입니다. 계약 기준입니다. 계약 기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이 금액을 어때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해되시죠?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데? 예, 그냥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다 잘 알려줘요. 네. 계약서 가져와서 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오피스를 분양하거나 그러면 부가세 환급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걸 가만 보니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이 이렇게 있고 어, 이게 부가세가 어떻게 나눠져 있네요. 네, 나눠져 있는 걸 뭐라 그래? 별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부가세 별도. 뭐에 별도? 낙찰 금액에. 여기다 쓸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그, 아 보이나? 음. 자, 이게 부가세입니다. 네,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고 여기 보면 이 낙찰 가격 있죠? 낙찰. 낙찰. 됐죠? 그러면 이 낙찰 가격 외 별도를 부가세 별도라고 합니다. 별도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다음에 잔금 칠 때 이 부가세까지 따로 납부를 해 주시고 이 금액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뭐 보통 80에서 90% 정도 대출이 되죠. 그렇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 하나 또 다른 걸 한번 봐보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매 공고를 보는 겁니다. 자, 공매 공고를 봅니다. 자, 이렇게 공매 공고를 보니까 여기에는 강한 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입찰 가격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향후에 뭐예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자, 부가세 포함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보면 정확히 아십니다. 대출은 어떻게 나온다? 감정가 가격 70%나 낙찰 가격 80에서 90%가 되는 거. 자,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가격은 뭐예요? 이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됐다? 부가세가 포함됐다. 그럼 향후에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90%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2억 5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2억 5천에서 90% 대출을 받았어요. 90% 대출을 받으면 내가 2억 2천 정도 2억 2 정도 정확히 말하면 2억 2,500이 되겠죠. 2.25억을 대출을 받았네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2,500만 원을 어때요? 돈을 넣네요. 그리고 뭐 세금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한 4천만 원 정도? 2억 5천 4%,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출이 낙찰가에 90%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를 회수가 돼요? 네. 약 2천만 원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게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 상가를 만약에 이 입지가 괜찮아서 보증금 2천에 월세 뭐 100을 받았다. 라고 하면 뭐 내가 들어간 돈은 얼마가 된다?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이해하냐, 못하냐는 어때요? 정확히, 어때요? 이렇게 투자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은 좀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은 뭐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자. 왜? 요거는 내가 벌어야 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버는 거. 벌지도 않은데 벌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금 왜 고민해요? 그리고 세금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뭐래요? 네. 지자체, 세무과, 세무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26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지방세. 여기는 뭐예요? 세.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공부라는 걸
어떤 모르는 분야에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뭘 찾는다? 가장 먼저 기본을 찾으십시오. 기준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과 기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올라갈 때 여기 따라가고 내려갈 때 여기 따라갑니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